예, 방금 전 새벽에 산보 좀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2025년 15일인가요? 양력으로? 양력으로 15일 같습니다. 음력으로는 18일일까요? 새벽에 나갔더니 서산에 서쪽에 약간 기울어진 보름달이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로등 그 타이머가 약간 좀 우리 동네는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가로등이 다 꺼져 있어요. 근데 아직 해는 안 떠. 그러니까 캄캄하죠. 저 멀리 보니까 다른 골목은 가로등이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쪽으로는 불이 나가서 그 처음에 세팅해 놓은 그 값이 아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추나추동을 그 일식, 월식, 달 뜨는 시간, 해 뜨는 시간을 감안해서 가로등에 그 타이머 시간을 입력해 놓는데 아마 그게 잘못된 모양이에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불이 새벽에 한 번씩 하면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불이 꺼져 있는데 저 서쪽에 아파트 너머로 아파트 지붕에 이만한 보름달이 약간 기울었습니다만은 딱 걸쳐 있는데 그 광경도 제가 이 핸드폰 가지고 나갔으면 하나 사진 찍어놨을 거예요. 아마 내일도 흐리지만 않으면 그 광경을 볼 수 있을 건데 참 조용한 새벽에 전날 비가 내리고 습도도 포근하고 봄에 비가 내리면 오히려 포근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파카를 입고 나가서 약간 추워서 그 포근한 날씨와 포근한 습도에 조용한데 저 서쪽으로 이제 좀 있으면 질 그 보름달이 아파트 지붕 위에 걸려 있는데 참 그것이 순간 참 멋있다. 왠지 좀 숭고해지고 내 자신이 좀 그 달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순간 들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출발을 하면서 5시에 출발을 하면서 어머님 체의를 변경시켜 드렸어요. 어머님 욕창이 약간 와가지고 지금 제가 초미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체의 변경을 해드리거든요. 왼쪽에 왔는데 약간 그 피부가 흐물흐물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벗겨졌어요. 제가 그 상태에서 발견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여러모로 하나님이 도우든 조상님이 도우든 도운 것 같아요. 제가 사실상 어머님 소두변 처리할 때 항상 꼬리뼈하고 양쪽 엉덩이뼈를 보거든요. 그 양쪽 엉덩이뼈 부분이 돌출된 부분이 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는데 제가 발견하기 전에도 분명히 봤는데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발견한 날, 지금부터 한 5일 전 되는데요. 그때는 왠지 한번 보고 싶어요.
어머님 뭡니까? 꼬리뼈나 양쪽 이렇게 엉덩이뼈 양쪽을 이렇게 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거니? 어머님께서 다리 힘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어머님 꼬리뼈에 손을 들고 거진 반부양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거든요. 예. 일어서실 수 없는 분을 제가 어머님께 양난간을 짚도록 하고, 8일만 어머님 계시더라고요. 양난간을 짚도록 하고 오른손으로 어머니 엉덩이를 들어요. 그러면 거의 뜨죠. 어머님이 몸무게가 36kg인데 양팔을 또 짚고 있으니까 예컨대 한 20kg 될까 하니까 제가 20kg를 들고 기저귀를 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날 왠지 한번 보고 싶어요. 봤더니 그가 이미 피가 날라 말라하고 피부가 허물어져 가지고 빨갛더라고요.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면 큰일 날 뻔봤습니다. 제가 지금 욕창을 2번 경험했거든요. 한 번 와가지고 나왔는데 거진 한 달이 걸려요. 예, 제 경험상. 그것도 최고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가 정확히 인수인계 해가면서 집중 관리해가지고 한 달 돼야 그게 낫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다 발견했으니까 저는 좀 혼자잖아요. 이제 엄청 긴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바로 저희 집은 욕창에 대비해서 상비약을 이미 이렇게 다량 구매해 놨어요. 그래서 욕창에 오면 먼저 소독을 하고요. 욕창 전용 그 밴드가 있어요. 델리밴드처럼. 그 이제 폭신폭신합니다. 그게 스펀지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멸균 처리되면서 한번 부착을 하면은 잘 안 떨어지고, 그걸 있어가지고 소독하고 바로 부착을 했죠. 이게 이 소독한다는 것이 간단한 것 같아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어머님을 침대로 모시고 와서 옆으로 눕혀서 소독하고 밴드를 붙이면 좋았을 것을 제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그 힘도 다리에 힘도 없이 다리를 부들부들 떠신 분을 세워놓고 제가 스스로 제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왜 내가 이것을 일찍 발견 못했을까, 이거 욕창하면 나면 큰일인데, 그 생각만 앞서가지고 어머님 다시 변기에 앉혀놓고 약 가져와서 다시 어머님을 들고 2등 기옥에 어머님 잡도록 해가지고 소독을 하고 붙였어요. 그것을. 그래가지고 지금 5일째인데요. 도중에 한번 뜯었어요. 밴드를 뜯어보니까 불그스럽긴 한데 피부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또 다시 뜯었어요. 그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 욕창 방지 그 밴드가.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도중에 한번 소독을 해야 되니까 소독하고 그제 또 다시 새로 붙여드렸는데, 이제 어제 한번 뜯어서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그 밴드를 한번 뜯어버리면 다시 붙이기 어려워요. 그 점성이 떨어지겠죠. 그래도 다시 붙였어요. 이제 아마 이렇게 하다가 한 이틀 후에 다시 뜯으려고 그럽니다. 다시 붙더라고요. 또 어떻게 돼서 붙이니까. 그래서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면, 피부 조직이 조금 더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다면 큰일 날 뻔봤습니다. 제가 발견했다는 기쁨도 많지만, 왜 나 이렇게 늦게 발견했을까, 이게 잘 마무리될까, 그런 두려움이 엄청 컸었어요.
5일 전인가 그때. 팔다리 움직이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가정조향 하다가 욕창이 왔을 때, 욕창을 모르면 별로 그 두려움을 모르는데, 저는 욕창을 2번이나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알아요. 그래서 엄청 그날은 저를 자책하고, 내가 왜 최이병이걸 제때 못 해드렸을까, 그런 자책도 하고. 한다고는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욕창의 그 방향을 헷갈려요. 예컨대 이제 제일 먼저 식사를 하면은 이게 정중앙으로 이렇게 제가 어머님을 눕히죠. 한 45도 각도로. 그 다음 시간이 되면은 뒤에 등받이를 빼고 먼저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또 왼쪽으로 눕히고, 또 2시간 지나면 다시 중앙으로 눕히고, 또 2시간 지나면 우측으로 눕히고, 이렇게 과정에서 이제 날마다 이렇게 2시간씩 혹은 깜빡하더라도 3시간 이상은 제가 어머님을 그대로 놔두지, 방치하지 않죠.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는 거니, 이제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났다 합시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머님께서 이제 우측으로 주무셨는데, 이제 다음은 왼쪽으로 주무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2시에 일어나면서, 그 이전에 이제 저는 일어나면서 체위뱅잉 하면서 소변을 반드시 어머님께 보도록 하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머님께서 오른쪽으로 주무셨을까 왼쪽으로 주무셨을까, 이걸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깐에는 그래? 그럼 어머님께서 이 앞번에는 오른쪽으로 주무셨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눕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여행이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오판해가지고 어머님께서 이 앞에 왼쪽으로 주무셨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눕혀야겠다, 그래가지고 또 오른쪽으로 눕힌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2번까지 그런 실수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욕창이 온 거예요, 어머니께서. 예. 예전에는 그 노트에다가 표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 욕창 일기를 썼어요. 근데 이제 욕창이 좀 안정화되니까 저도 이제 정신이 해이해지고 아무래도 집중이 좀 덜했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한 4년 이상 버텨오니까 한동안 실수해도 관계없네 보다 했는데, 관계없네 보다가 아니라 일이 터진 거죠, 그게. 하여튼간 이제 잡혔거든요. 근데 지금이 100% 치료된 게 아니라 지금도 빨개요, 그 부분에. 그리고 거기가 뭐 완전히 이렇게 피부 조직이 살아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청 조심을 하되, 지금 어머님 욕창된 부위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는 거니?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눕혔잖아요. 양 다리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침대 시트에 지금 접촉된 다리고, 여기가 이제 어머님 그 엉덩이뼈 돌출대 부위가 있겠죠. 이게 딱 압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리를 이렇게 포개는 경우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놓는 경우하고, 바깥쪽으로 놓는 경우하고, 왼쪽 엉덩이뼈 돌출된 부위가 닿는 방향이나 면적이나 압력이 좀 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머님 욕창 오는 부위가 다리를 이렇게 했을 때의 각도예요. 무슨 말인 거니? 다리를 어머님 뒤쪽으로, 오른발을 뒤쪽으로 이렇게 구부리면 아무래도 몸이 이렇게 약간 삐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닿는 부위와 면적과 그 각도, 이게 틀려지겠죠, 압력이.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다리를 쭉 뻗으면 또 이렇게 몸이 더 왼쪽으로 쏠리니까 또 여기도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어머니 욕창 온 경우는 이런 상태로 주무셨을 때 욕창이고, 그래 내가 지금 다리를 앞으로 쭉 뺐어요. 이렇게 몸을 더 앞쪽으로 구부렸죠. 그러면 여기 욕창 부위 온 데가 아무래도 단면적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놔뒀어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야, 왜 욕창이 걸렸으면, 걸리셨으면 왼쪽으로 눕히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욕창이 왔던 거예요. 5년 전에. 그러니까 한쪽 욕창이 오면 이쪽으로는 이제 안 눕히고 계속 정중앙으로 눕히거나 이제 오른쪽으로 눕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부하가 옵니다. 이쪽 부위에.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에 욕창 흔적이 아직도 까매요. 피부가 한번 괴사가 돼가지고 나가니까 딱딱해지고 까매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는 온 이 자녀들이 달려들어서 그거 치료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5년 전에 그렇게 욕창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당시 병원에서 아침마다 그 욕창을 담당하는, 아마 그분은 아마 그 전문의는 아니고 인턴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인턴이라도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었죠. 그분도 한 30대 한 중반으로 보이는 그때 의사였으니까. 그분이 그래요. 제가 이 병원에서 몇 년 근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근무 중 가족이 이렇게 합심해서 욕창이 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쪽 욕창이 오면은 여기 일이 못 놓으니까 계속 이제 반대편이나 중앙으로 눕히면 둘 중에 하나가 또 욕창이 또 와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이제 어느 정도 욕창이 아물어지면 이쪽으로 눕히되,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욕창은요 그 조그만 한 많이 봐야 2cm, 예. 직경 2cm 이렇게 부위에 왔을 때 욕창이 생기거든요. 그게 3cm 정도면 아무래도 압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뭐 제가 뭐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욕창이 안 올 거예요. 1cm, 특히 1cm 정도의 그 압력이 집중이 됐을 때, 머리 뒷꼭지 부분 있죠. 그 식물 인간처럼 이렇게 머리도 돌릴 수 없을 정도의 환자들은 머리에도 이게 욕창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어머님은 머리는 이렇게 돌릴 수는 있어요. 엉덩이 뼈를 이렇게 돌릴 힘은 없어도, 그러니까 욕창은 주무시다가 이게 좌로 우로 막 뒤시다 그럴 수 있는 근육이 있으신 분은 욕창이 안 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체위 변경을 하니까. 근데 이제 어머님처럼 그런 체위 변경할 수 있는 근육이 죽어버린 분들은 그대로 주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욕창이 오죠. 예. 근데 가만히 있을 때 그 압력 부는 단면적이 아마 2cm 이상, 반경 2cm 이상이 되면은 욕창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욕창 안 오잖아요. 단면적이 넓으니까. 근데 특정 부위에 압력이 강해지고 이제 그 어떤 연구하는 그런 분들은 알겠죠. 1평방센티미터당 압력 얼마 이상이면은 이제 혈액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제 아무래도 산소 공급이 안 오니까 그가 이제 썩는 거죠. 그게 장기간 그러면. 또 뭐라 하시네요.
잠꼬대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소변을 보신 지 오래된 상태에서 저렇게 잠꼬대 하시면 소변, 대변 보실 확률이 많은데 1시간 전에 소변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잠꼬대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욕창은 몸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욕창 같아요. 예. 식사보다도 사실상 노인분 가족여행 하신 분들은 매끼 식사를 5수 이상, 예. 물 빼고요. 물이나 국, 우유 이런 거 빼고 속칭 말하는 간대기 식사를 한 5수 이상만 하게끔 유지가 되면 저희같이 어머님 35kg, 6kg 이런 분들은 그런 대로 유지된다고 봐요. 근데 물론 몸무게가 더 있으신 분들은 더 드셔야겠죠. 근데 5수 이상 못 드리고 그것이 지속이 된다면 이제 점점 몸은 이제 타들어가겠죠. 예, 모든 장기가 손상이 되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이제 저기압이죠. 뭐 어머니께서 항상 피곤해하세요. 저런 날은 특히 비 오는 날. 근데 비 오는 날은 가만히 있어도 몸이 축 처지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휠체어 산보를 못 하니까 굉장히 어머님 생체 리듬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 휠체어를 태워서 밖에는 못 나가고 현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 30분 한 후에 식사를 드리는데 어제는 그 출강한 딸이 온다고 해서 못 나가고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10시경에 일어나셨는데요. 일어나서 이렇게 식사를 드렸는데 도저히 안 드시네요. 말은 안 했지만 좀 딸에게 좀 화가 났어요. 하필이면 이때 와가지고 너 때문에 할머니 식사도 못했다 이 말은 못하고 어머니께서 몸무게가 36kg이기 때문에 2끼 정도 못 드시면 당장에 이제 표가 나요. 힘이 없어지는 거죠. 3끼 정도 못 드시면 병원에 가야 돼요. 네. 이 몸에다가 에너지를 비축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아침에 전혀 식사를 못 하시고 들이시면 다 옆으로 흘려버리고 혹은 막 억지로 밀어 넣으면 삼키지를 못하니까 10분, 20분 입에 머물고 계시고 좀이라도 좀 드시면 좋겠는데 밥은 고사하더라도 물이라도 좀 드시면 좋겠는데 전혀 어제는 반응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1시간 실갱이를 했죠. 그래서 11시에 어머님 침대 눕혀드리고 과거에 이런 경우에는 2시경쯤 드리면 식사를 하시더라 이런 저는 내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2시까지 기다렸는데 2시에도 이렇게 어머님께서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휠체어 산보를 1시간 해야 돼요. 아니면 집안에서 이렇게 실내용 휠체어 산보 휠체어 태워서 안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흔들어 줘야 돼요. 아무래도 밖에서 찬 공기 맞으면서 오가는 사람들, 낙엽 구르는 사람들, 바람 부는 소리, 낙엽 구르는 소리, 차 가는 소리 이런 소리 들은 것도 천양지차죠. 그렇지만은
우선 식전에 예, 침샘이 열리고 목구멍이 열리고 식도와 위장이 좀 활동하기 위해서는 좀 흔들어 줘야 되는데 2시 돼도 비가 안 그쳐요. 그래서 부득이 일단은 제가 현관까지 모시고 나왔어요. 현관이 좁잖아요. 예, 전후 한 2m 거기에서 계속 어머니 몸을 흔들었죠. 근데 그때까지도 어머니께서 인사불성이에요. 고개 푹 숙이시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 날씨 추웠거든요. 어제 날씨 못해도 한 정확한 제가 데이터 나오는데 한 10도 이하였어요. 예, 그러니까 또 빗물도 찼어요. 그래서 용단을 내렸죠. 그대로 어머니 비를 좀 맞히자.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비를 맞췄어요. 대신 이제 목 주변에는 밑으로 빗물이 침투 못하게 목도리를 좀 감았죠. 그래가지고 비를 맞췄어요. 뭐 흥건히는 맞히지 않았더라도 봄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흥건히 젖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정신이 약간 드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머리 닦아 드리고 밥을 드렸더니 물론 바로 드시지는 않지만은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니까 한 1시간 한 1, 20분 만에 한 반 공기 이상은 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마음에 좀 포근해지고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조금 드시고 또 막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러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의자에 앉혀서 좀 주물러 드리다가 이제 또 이제 주무시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반공기 정도 드실 반공기라면 한 어머님들 많이 안 드시니까 한 10수 정도 될 거예요. 10수 드시는데 한 1시간 반 걸렸어요.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난리 법석이죠. 1시간 반 동안 그 드시는데 막 예피 흘리고 주무신 거 막 깨가면서 못 주무시게 막 허리 근육 아니 저 허벅지 근육 쥐어 뜯어가면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방공이 들었는데 또 이제 주무시려고 하기에 1시간 정도 이제 의자에 앉혀놓고 주무시겠죠. 그래가지고 9시 반경에 또 깼어요. 깨가지고 한 30분 동안 또 의자에 앉혀가지고 계속 주물러드리면서 말도 시키고 몸도 흔들어가면서 또 찬물로 어제 찼잖아요. 수돗물도 차대요. 찬물로 정신 차리게 세수도 시켜드리고 그래갖고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또 한 반공기 드렸어요. 그래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돼요. 어쨌든 간에 코끼는 목구멍이 넘어가야 기초 체력은 유지되니까. 그래가지고요 이제 어제 도합해서 한 공기 약간 넘게 드시는데 만약에 제가 어머님 그 식사에 대한 경험이나 통계가 없었다면 어제는 상당히 아마 힘들었을 그런 하루입니다. 아마 어제 어머님 한 숟을 못 드셨을 거예요. 제가 그간에 이렇게 어머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유튜브를 이용해서 기록을 남기면서 여러 가지 임상실험도 하고 통계도 뽑고 어머님의 미세한 변화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한 그런 정보가 있었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어제 어머님께서는
식사를 하지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어제 같은 경우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제의 행동을 내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는 더 자세히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그대로 실천할까 합니다. 어제 제가 예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행이 안 됐는데 이제 목욕시켜 드리는 건데, 다행히 어제 점심 때 어머니께서 1시간 동안 찬바람을 쏘이고 비도 맞고 그런 후에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목욕을 안 시켜드렸는데요. 그때의 계획으로서는 만약에 빗물을 맞고도 식사를 안 하시면 목욕을 시켜드리겠다, 그런 준비를 하고 들어왔죠. 근데 딱 첫 수저를 들이대니까 입을 여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물론 1시간 반 동안 실갱이를 불렸습니다만, 그래가지고 한 10수 드시니까 우리 어머님은 아침에 식사를 안 하더라도 오후에 조금 좀 휠체어로 흔들어주고 정신 좀 들게 하시면 식사를 하시는구나, 이 통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날은 꼭 밤에도 드시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향후에 제가 어머님께서 원만하게 자연사하는 그 순간까지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확률이 높은 그런 매뉴얼인 것 같아요. 예. 아직도 소변 대변을 제가 어머님 예, 그 침대에서 제가 처리한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양팔을 이렇게 그 이동기구 난간을 짚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리는 물론 이제 풀렸습니다만은, 제가 어머님 양 난간을 잡도록 하고 엉덩이뼈를 이렇게 들죠. 뒤에서. 거진 반부양 상태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 기간에 굉장히 위험이 있고 안전사고에 노출이 됩니다만은, 그나마 다리를 끌더라도 조금이라도 다리와 발바닥 근육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아주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힘이 있고 이럴 때 저도 이제 언젠가는 어머님을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체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몰라더라도 아직까지 힘이 있으니까 침대에서 대소변 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침대에서 기저귀 한번 갈 때는요, 허리가 녹아납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서 설사나 대변 봐버리면요, 빨래도 해야 되지. 그 대소변 처리 과정에서 오물이 옆에도 번지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동 변기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거기서 한 10m 되는 것 침대에서 걸어와서 천천히 걸죠. 한 발자국,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밀 때 다리 근육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제가 붕 들어서 옮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의미 없죠. 제가 어머님의 발바닥과 이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목, 저항 근육이라 그러죠. 중력 저항 근육, 중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천천히 걸어요. 천천히. 어머니께서 다리 끌지만 천천히 이렇게 다리를 제가 보죠. 이렇게 어머니 밀고 오면서 들고 오면서 다리를 봅니다. 그러면 좀이라도 이렇게 움직인 경우가 있어요.
다리를 들 수는 없지만은 끌지만은 약간 이렇게 다리를 왼발 오른발 제가 이렇게 구령을 내리거든요. 어머님께서 들 수는 있어요. 아픔 못 봐요. 실명했어요. 그렇지만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엄니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면서 좀이라도 이렇게 그 걷기에 대한 감각을 가지시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님께서 뭐 스스로 걷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악화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죠. 악화 안 되니까. 네. 악화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어머님께서 양팔힘도 살아있고 또 이렇게 제가 걷다가 한번 엉덩이뼈 받치는 오른손은 살짝 놔봐요. 그러면 어머님께서 푹 주저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이렇게 무릎이나 허벅지 근육으로 버티더라고요. 보니까 대단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다소나 힘들고 번잡하더라도 그 10m를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동도 그것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기쁜 게 침대에서 대소변 처리 안 한다는 게 제일 기뻐요.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 침대에서 대소변 처리했는데 그때는 특히나 여름철은 땀으로 목욕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멀쩡한 사람도 허리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예. 침대에서 대소변 처리하면 허리가 버티지 못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에어컨 틀어놔도 땀으로 목욕을 했다니까요. 예. 그것도 지금 깔끔하게 처리됐을 때 이야기예요. 하는 과정에서 그 온물도 많이 번지잖아요. 그리고 한 번씩 설사하면 옷, 침대 시트 다 이렇게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침대 밑에 그 오물 방지용 시트 있어요. 저기 있는데 그것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언젠가는 저도 그럴 날이 닥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어머님께서 움직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죠.